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는 현재 국회 청문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진흙탕 작전으로 나가면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봉합되고 협회장을 다시 역임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에는 홍명보와 한국 축구는 죽어도 정몽규는 꿋꿋하게 버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이나 모두 이미 권력을 사유화했고 하부 조직과 협회 시스템을 모두 장악한 상황입니다. 정부나 국회, 여론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단정적으로 비판한 이유입니다. 최근 축구계에는 정몽규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엄청난 폭로와 고발이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기흥과 정몽규는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를 자신할 수 있겠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청문회 이후 발생할 시나리오를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몽규의 막장 시나리오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이고 추악한 인간의 본색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9월 5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질의할 방침입니다. 이미 박문성 해설위원, 한준희 김정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나가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와 홍명보는 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을 이유로 9일이나 10일경에 날 잡아서 하루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쯤 나가서 엉뚱한 소리 몇 마디 하면서 국회의 체면을 살려주는 정도로 대응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강력한 청문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문회가 열렸을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시나리오의 결론은 놀랍게도 정몽규의 승리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상당히 충격적인 폭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체부까지 나와서 증인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절차적 위반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문체부와 국회는 홍명보의 감독 선임 무효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협회의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외국인 후보들을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는 여론의 압박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감독 선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정몽규 입장에서는 홍명보를 날려버리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는 문제가 600억 원 불법 자금 조달입니다. 최근 협회가 승인 없이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용으로 조달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의 감사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자금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조달되었거나 특정 인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는 협회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기관들까지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책임자들의 부적절한 결정이 폭로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폭로는 협회의 재정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스포츠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이후 다수의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감독 선임 과정과 자금 조달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이들은 중대한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조달 사태는 정몽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그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퇴진 압력이 거세질 것입니다. 특히 협회장이 이번 논란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청문회 이후 그는 사퇴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의 강한 반발과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협회장은 퇴진하지 않으면 조직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몽규는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최근 축협을 건드리면 월드컵에 못 나갈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정몽규입니다. 한국 축구를 볼모로 국민들에게 협박까지 한 무대뽀 기질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몽규의 대응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 선임 취소 권고에 대해 협회는 즉각적인 공식 성명을 통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하며 모든 절차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선임 취소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감독 선임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업적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피파나 아시아축구협회 등 국제축구기관들을 동원해서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행동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정몽규의 진흙탕 싸움의 1단계일 뿐입니다.
이후 협회는 독자적인 내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도리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들과 축구인들이 대거 등장해서 국회와 여론을 비난하면서 사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여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몽규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로비 활동과 여론 조성에 집중할 것입니다. 실제 확인된 문제의 책임은 하위 직원들이나 외부 요인으로 돌리며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몽규가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축구협회가 긴 법적 싸움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결국 정몽규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사협회와 정부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정부가 큰 부담을 지는 것처럼 무조건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면 깽판 친 놈이 이긴다는 판단을 정몽규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몽규는 정부기관과 지루한 법적 공방을 계속하면서 사태를 장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밑도 끝도 없는 증거와 증인들이 등장하면서 사태를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축구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고 축구 관련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급기야 축구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그만해라, 죽을 것 같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국제대회에서의 성적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행정의 신뢰도도 하락하여 스폰서십과 국제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면 정부가 이제 그만 협상하자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협회와 정부 기관이 중재자를 통해 협상에 나서면서 일부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 마련이나 감독 선임 절차의 개선 등의 결과를 합의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몽규는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힐 것입니다. 외부의 개혁 요구에 적극 응하겠다면서 외부인을 대거 포함한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입니다. 정몽규의 이런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압박이나 강력한 조치보다 국민들의 여론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입니다. 축구팬들이 조직적이나 거칠게 강력하게 퇴진을 요구하면서 행동에 나서는 경우를 정몽규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 대한 관심 저하는 물론이고 경기장에서 현수막 등 반대 시위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축구팬들의 뜨거운 비판에 결국 기업 스폰서와 파트너들이 기업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 지원을 철회하거나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 내외부에서 반대 행동이 계속 나오고 박주호 등 축구인들의 성명이 이어지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몽규는 축구팬들의 계속되는 압박과 갈등에 고립되면서 스스로 자발적인 퇴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축구협회는 존경받는 축구인이나 행정가가 들어서면서 개혁과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몽규가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기흥이나 정몽규는 이미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협박성 발언을 했고 엄청난 문제가 터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기흥과 정몽규가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